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고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ADHD가 굉장히 심한 분이고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지만 지금 나름 성공을 하셔서 존스 홉킨스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아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정 내에서 엄마와 아내에 대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미국보다도 더 강하게 깔려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계속하다 보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걸 당연시한다. 심지어 더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고 해요. 희생을 하는 주체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계속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역시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의 노동과 저의 시간과 저의 에너지를 제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You teach people how to treat you 라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 나를 하찮게 대한다면 스스로가 먼저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상대에게 보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하찮게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문제라고 해서 나까지도 그것을 무대응하거나 용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싫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생긴 대로 자기 쪼대로 계속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 그러지 않으면서 속으로 불평만 하고 있으면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대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상대에게 허락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직면하고 그렇게 대하는 게 싫고 기분이 나쁘고 괴롭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시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고 그런데도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무료 서비스처럼 상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다 보면은 나의 수고는 점점 무가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가족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노력을 공짜 취급하고 심지어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면서도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부모이건 형제이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간에 스스로에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라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혹 가족 관계가 끊어지게 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학대당하는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자리를 떠나도 된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모순이듯이 내 가치는 나부터 먼저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인도 진아영 교수님 본인도 정신과 의사이지만 이런 점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셨대요. 가족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직접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해요. 도를 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즉시 강력하게 보내야 하고 그 강력한 메시지는 나를 그 자리에 다시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 상대라면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자식이라고 해도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싸우고 해봤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이지
내가 희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떠나도 돼. 라고 허락해줘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을 해야지 나를 지키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자신이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불평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침착하고 조리 있게 요청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미국 표현 중에 이런 게 있대요. If you don't speak up for yourself, no one will. 내가 내 입장을 잘 표현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상사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말하지 않았을 때 다들 알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아무도 내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거를 나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똑똑히 표현해서 효과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태어나서 누구나 가지게 된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깨닫고 실천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신과 의사인 본인도 깨닫고 실천하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이 진아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든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예요. 상대방의 인격이고.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알지만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인 것 같아요.